안녕하세요. 타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6년 사귀었으면 서로 알 만큼 알잖아요. 이제 7개월 된 거예요. 근데 6년 사귀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손에 쥐락펴락 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저. 7개월 만에. 이게 우리 둘이 가정이 생긴 건지 내가 저 집으로 들어간 건지 그냥 요즘 세대에 너무 안 맞는? 그쵸,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그렇지 살고 않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상담까지 해보고 안 되면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 제가 글을 올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단비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틀어졌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문제였네. 네, 뭐 지금 너무 예민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예단비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혼 전부터 이걸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요, 이게 남녀가 둘이서 결정하는 거면 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거기 이제 부모님들이 있고 부모님들 생각이 개입이 돼서 뭐 이쪽에서는 우리 아들 결혼한다면 또 주변에서 그러면은 또 이거는 해야 돼 이러면 이제 또 어떻게는 해야지. 이제 이런 얘기 또 듣고 또 부모님들이 관여하시기 시작하면 이제 또 뭐 말이 많아집니다. 네. 나만 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지금 사연자님이 보니까 예단비 문제로 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결혼 7개월 만에 헤어지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혼 초면은 사실 너무 행복할 때인데 많이 네.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나 뭐 누군가 그 시댁 쪽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견디면서까지는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빨리 그 시댁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1년 정도 됐을 때 어필을 했는데 이게 초반부터 결혼 생각이 있으셨네요, 연애. 그러게요, 네. 예 엄마. 혜리 만났어요? 알겠어요. 예. 좀 적극적이셨었네. 그러니까 오히려.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뭐야, 바꿔달라니까 뭘 그렇게 어려워해? 나 어머니 빨리 만나고 싶다고. 다음에.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게 뭐가 맛있나? 계속 피했어요. 이제 만날 때 한 2, 3년 정도 때까지도 제가 계속 그 남편이 뭐 시댁에 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프티콘을 사서 보내거나 아니면 케이크를 사서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 존재감을 계속 알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네. 이건 뭐야? 오빠 어머님 생신이시잖아. 내가 어머님 좋아하는 걸로 골라봤어. 꼭 내가 선물했다고 말해야 돼. 알았어. 뭐 떨떠름한 느낌이지? 근데 왜 그럴까? 오빠, 어제 선물 보낸 거 어머님이 좋아하셔? 내가 완전 신경 써서 보냈는데. 그거 그냥 샀다고 했는데. 왜? 아니 왜?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사귀는 거 어머님이 알면 안 돼? 사귄 지가 몇 년째 돼. 이게 뭐야? 그렇지. 이건 좀 섭섭할 수 있죠. 당연히 서운하죠. 그게 아니라 추워. 너무 춥다. 야, 저 카페 있다. 카페 가자. 남편은 그냥 친구가 줬어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보질 못했죠. 야, 이거 좀 그렇다. 아니, 연애 기간이 뭐 2,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소개를 안 하고 인사, 뭐 둘째 치고 이렇게 선물 보낼 것까지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조금 이게 부담스러우면 나는 아직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그쵸, 하는 게 말을 아니라 하면 되지. 아예 막 추워 이러면서 얼버무리잖아. 말 돌리고. 그게 약간 클리어지가 않네요. 사귄 지 얼마 만에 소개했어요? 그 여자? 저요? 기억은 나세요? 잠깐만요. 기억해볼게요. 제가 어디 보자. 제가 올해 연애를 한 11년 했거든요. 10년 이상 했는데 3년 정도 지나고 이제 아마 소개를 학창 시절 때. 학창 시절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나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을 소개했었던 거예요. 근데 상진 씨도 좀 늦게 소개한다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럼
호칭이 한 2, 3 늦게 년. 들은 거예요?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스스로 결혼이 준비가 좀 됐다고 생각했을 때가 뭔지 알아, 뭔지. 그냥 남자로서 내가 뭐 좀 다양한 거를 준비를 하고 내가 좀 자신감 있게 이제 밀어붙일 수 있을 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 뭔지 알아. 네. 한 여자들은 2년이 넘어가면 약간 좀 불안해요. 뭐 좀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3년 정도 넘어가서도 좀 소개를 좀 정확하게 안 하고 하면 좀 잘 되는 케이스가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2년 되기 전에 결혼한 거예요? 저희 3개월만 만났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결혼할 거면 하고 나 지금 시간 난 안 된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한 2, 3년만 되면 다들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난 안 된다. 정확하게 해라 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빨리 인사를 시켜드리는 케이스인데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그때였으니까 한 5년 차였던 것 같아요. 오빠. 나 드디어 만나는 거야? 나 어때? 괜찮아? 어머니한테 점수 좀 딸 것 같아? 좋아. 예뻐. 아니 여전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거 울겠는데 남자. 남편분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신가 봐. 나 어려워할 거 없어. 너희 둘만 잘 샀는데. 너 내 맘 알지? 그럼요, 어머니. 그리고 집에도 자주 올 필요 없어. 뭐 생일이나 명절 정도 챙기면 될 것 같고.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가 전화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할 수 있지? 당연하죠, 어머니. 아니, 더 자주 드릴게요. 올 필요 없다 전화만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승진이 19에 아빠 돌아가시고 나 정말 얘만 보고 살았어. 내가 얘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지? 예, 어머니. 오빠랑 저 진짜 잘 살게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얘 대학교 시험 볼 때 정말 합격하라고 내가 1년 내내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 빌었어. 아들 또 키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19살에 이제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온 어머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좀 저걸 예감했었나 봐요. 연락하시는 것도 저한테 연락을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형식상하는 카톡 같은 것도 했었어요, 원에서. 너 왜 연락을 안 하니? 승진이는 또 왜 며칠째 연락이 없는 거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신 거죠? 아직 시어머니 된 거 아니라고 연락 안 하는 거니? 남편이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다는 듯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근데 오빠 어머님한테 연락 안 드렸어? 어? 이 남편분이 표정이 어두운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럼 너라도 했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못하는 것도 저한테 같이 본인은 같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항상 쳐다볼 때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항상 아니 본인 둘의 문제를 왜 자꾸 본인이 아들이랑 트러블 나기 싫으니까 나한테 푸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치. 아니 본인 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그쵸. 왜 며느리한테, 예비 며느리한테. 지금 심지어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저는 남편이랑 상의를 했던 게 예단비는 안 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선뜻 결혼 전에 500만 원을 먼저 주셨고. 예단비 부담 갖지 말고 이건 그냥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준비하면서 너 사고 싶은 거 사. 예단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져라 라고 해서 그냥 받긴 했는데 예단비를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남편한테 예단비 원하시는 거 아닌지 확실히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봤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을. 제대로 어머니의 의중을 파악 네. 안 한 것 같아요. 오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주시면 예단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부담 갖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신 거지. 하지 마,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글쎄. 그런가?
우리 결혼 전에 명절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할래? 너가 그때 올래? 결혼 날도 잡았고 인사는 가야지. 갈게. 결혼 전에 인사를 갔는데 어디 가니? 아, 전하고 이런 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끝났지. 명절인데 자고 아침에 가. 결혼 전에? 명절에는 와서 하루씩은 자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잠을 못 자겠다. 뭐 내가 제사를 안 하거나 산소를 안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잠은 편하게 자고 싶으니 끝나서 자고 다음날 새벽같이 서울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불편하... 아, 왜 그래요? 둘 다 그만해요, 좀. 너도 이 집 사람 되기로 했으면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한마디도 안 지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셨는데 제 느낌에는 왠지 그것만으로 이렇게 화가 나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직감, 예감. 그러니까 그 돈 봉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감정적으로 약간 쌓인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이게 그렇게 화내실 일이야? 우리 아직 결혼 전이고 내가 굳이 여기서 잘 필요는 없잖아. 내 말이 틀려? 아니,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니라. 오빠 솔직히 말해. 어머님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오늘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엄마가 예단비 언제 주냐고. 그거 진작 말했어야지. 예단비? 그래야지. 남편이 어머니랑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뭐가 오해가 생긴 건지 남편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얘네가 아무 얘기도 없고 근데 예단비를 준다고 했는데 왜 계속 자기는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예단비랑 같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돈을 다 챙겨 드렸어요, 예단비를. 중간 역할 못해서 미안해. 네가 힘들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도 돼. 뭐? 이제 와서? 정말 못났다. 어머 너무 무책임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지금 나랑 파혼하자는 거야? 어머 와, 이거는 충격. 무책임하다.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풀어나갈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도망갈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조금 잘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세시니까 우리 이 남편분 입장에서도 막 그런 상황이 되면 회피하려고 하는 거 그런 성향이 좀 보이는 끼고 것 싶지 같아요. 않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막 강건력 너무 세게 막 비교하듯이. 이러니까 아, 그럼 나 빠질게 약간 그렇게 이런 하는데 진짜 저의 MBTI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갑자기. 일단 만나 나와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쫓아가서. 아니 그리고 1차적으로 이 문제는 오해가 있었지만 네. 결국엔 해결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또 해결한 후에 이런 문자를 좀 보낸 건지도 이해가 얼마나 안 상처가 됐을까요 이게. 약간 감정적으로 대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자기 본인은 여자를 생각해서 문자를 보낸 걸까요? 요거는 아마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 어떤 사연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거는 본인이 정말 파혼을 원한다기보다는,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갈등 대처 방법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더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그 파혼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다 파혼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편이 먼저 파혼 생각을 입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파혼 생각을 내비치는 것 같길래 그러면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얘기해라. 파혼할 생각이 있다고. 너가 그렇게 결정을 못하겠으면 시어머니랑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했어요. 아들이 왜 나한테 파혼 얘기를 하는 거니? 네가 파혼하자고 했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승진이 아빠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어디서? 아니 어머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좀 말을 좀 했어요. 답답해. 아드님. 내가 얘 얼마나 어렵게 가졌는지 알아? 얘 3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낳은 아이야. 승진 시험 있을 때마다 승진하라고 내가 쌀 기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귀한 아들아 가슴 아프게. 얘는 절대로 나 등질이 아니야. 거기에서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면서 좀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진짜 무슨 딴 사람들은 드라마 보듯이 봤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 예단비 말인데 난 네가 예단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아니 엄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단비 안 하기로 했다고. 나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내가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 다 끝난 얘기를 또 왜 꺼내요? 어쨌든 예단비는 받았으니까 없던 일로 하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파혼이니 뭐니 쓸데없는 얘기 하지도 마라. 파혼은 아들에게 한 거라고요. 이게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이 돼서 더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예비 신부가. 예. 근데 그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뭐 돈 관리는 어떻게 하니? 부터 좀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거, 뭐 여름휴가를 같이 가자는 거를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정해져 있는 답정로예요. 오빠 가자. 어머니, 저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내기 전에 올게요. 오빠! 왜? 승진이 여기서 잘 거야. 친정 가서 자든 네 집 가서 자든 네 맘대로 해. 어머 아들은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너만 나가라. 여기서 아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교통정리를 못하지? 이게 무슨 얘기야? 나랑 약속했잖아. 이미 끝난 얘기 아니야?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마음이 좀 그래. 나 가면 엄마가 혼자 주무시잖아. 나 그냥 여기서 자고 갈게. 어머. 같이 자고 가자도 아니고 여기서 자고 갈 게 뭐예요? 싫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 자는 건 좋은데 미리 아내에게 말을 그럼 사전에 미리, 그렇죠. 그렇죠. 미리 동의를 구했어야죠. 야, 이거 좀 충격이다. 거짓말 같아요. 전 당황스러웠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냥 우리 같이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가 아니라 나 여기서 자고 가야 될 것 같아. 아내한테 그 아내 다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내일 나오지 않을까? 너는 너 나는 난가요? 그럴 때 만약에 지희 씨 같으면 어떠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럼 너 영원히 여기서 자라? 안녕? 엄마가 거기 있어도 시어머니가. 그럼 너라고 하는 오빠 그럼 영원히 여기서 자 안녕? 이러고 나오겠죠. 저는 자고는 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들겠죠. 영원히 안녕. 이제 힘들겠죠. 그 다음부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뭐 그냥 본인은 자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서도 그냥 그래 그러면 혼자 자라. 엄마가 항상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행복보다 엄마가 먼저인 사람이었어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했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되게 확실하게 말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믿고 결혼을 했던 건데 그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긴 하지만 제 기준에는 전혀 못 미치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와, 지금. 진짜 안타깝다. 와, 이 남편분이 사실 어려서부터 있었던 이 가정 환경이나 상황도 참 이해가 가는데 네. 어찌 보면 두 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시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엄마가 먼저인 사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게 좀 많이 남는데 나보다 엄마가 먼저라고 하면 저는 정말 그게 섭섭하지.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 나랑
엄마랑은 왜 결혼했지? 그치, 이런 엄마랑 생각이 살아야죠. 분명히 예. 들 것 같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정말 사연자님이 막 너무 서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갈등이 사실 지금 신혼 7개월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오히려 개입이 들어간다면은 좀 갈등이 악화되기 전에 갈등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단비 부담 갖지 말고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이 정도 남 하는 거 다 해야지. 내가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랬니? 난 무시하는 거야? 네 집 가서 자든 네 맘대로 해. 아니, 나 가면 엄마 혼자 주무시잖아. 나 그냥 여기서 자고 갈게. 네, 안녕하세요. 탑 카운슬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자님 지금 성지희 부부 가족 상담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분 인사 나누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그 사연 보니까 이제 결혼 준비하시면서 네. 예단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남편이 계속 저한테 티를 안 냈어요. 예단비를 저희가 안 하고 그냥 양가 부모님들한테 금팔집 해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그럼 나는 뭐 금을 세 돈이든 다섯 돈이든 너네 엄마보다 더 얹어줘라. 너네 엄마보다 더 얹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저도 좀 삐뚤어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사연자님,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사실 저희 친정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 남편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네. 그런 소재가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미리 다 차단을 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오해가 생기지 이쪽에서 많이 않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남편의 집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제가 상처는 그대로 받고 어디다가 풀 데는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처를 안고 또 가면은 또 다른 상처가 또 오고. 아, 맞아. 그래서 제가 추석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랬더니 이제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아유, 근데 할 말을 해야죠. 그럼 그날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었나요, 어머니랑? 그쵸,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남편도 참다가 어머니랑 이제 한 번 싸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둘이 그냥 감정만 불티고 제대로 문제 해결은 되지도 않았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데리고 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하다가 제가 눈치를 채고 그냥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맞다. 근데 너도 어머니를 보기 힘들어 하니까 앞으로 당분간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 혼자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라서 지금 추석 이후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남편분 가족 같은 경우에 어떤 뭐 갈등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그 갈등을 직면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신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 갈등이 갈 때까지 이렇게 좀 놔두는 그런 그런 경향을 좀 보이시는데 지금 아내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이 생기면 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그 대처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어떤 그 가족 문화 안에서 갈등 대처 방식도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뭐 대화 방식이라던가 의사소통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부딪히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사연자분의 좀 마음을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리자면 조금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시는 마음도 오히려 그렇게 가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 키우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그래서 아마 아들이 막 남편 역할도 했을 거고 뭐 진짜 가족을 든든하게 지키는 기둥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기둥이 자꾸 이제 가정이 생겼다고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가 더 약간 이런 집착도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혹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봤죠. 근데 자꾸 선을 너무 넘으시니까. 근데 선을 넘으시는 분이 또 선을 안 넘으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선을
다시 정해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7개월이 맞아요. 그럴 수도 결혼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딱 정하는 그 가족 간의 약속이 앞으로 평생 갈 거기 때문에 선을 네. 다시 만들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맞아요.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과 그 남편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의 선을 다시 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네네. 그다음에 부부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 한 의견을 낸다는 거. 우리 뭐 이번에 가서는 그 자고는 오지 말자. 시댁에서 자고는 오지 말자라고 얘기는 이제 함께 했는데 그 상황에 딱 갔을 때 남편분께서 그거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상황극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뭐 시어머니께서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부의 한 목소리를 내겠죠. 이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해서 시어머니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몇 개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 때 우리는 그러면 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반응하셨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반응을 할 거다. 그래서 연습을 쭉 하신 다음에 가서 정말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남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치, 맞아. 그래야죠. 이제 아내분 가족한테 가서 할 때는 아내분께 그래서 그 가족 부부의 대변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조금 많이 내려놓고 있었어서 그냥 뭐 더 시도할 방법이 있었나 했는데 오늘 그 상황극은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상황극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어요. 이 사연자님 말씀 들으니까 참 전 똑 부러지시고 맞아요. 관계에 대한 애착도 있으셔서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위로와 또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통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명절이 1년에 2번이잖아요. 명절 때 어디부터 가세요? 시댁에 가냐, 처가에 가냐. 이거는 또 그래도 시댁부터 가긴 그치, 저도 시댁부터 가긴 가요. 아니 저희는 약간 동선 자체가 저희 집이 이제 그 광진구고 더 가깝기는 해요. 저희 집이 이제 마포고 여기가 일산이에요. 제 처가가. 그러니까 그냥 마포 찍고 일산 갔다 오면 그런 의미로. 한상의 동선이죠. 희한하다. 우리도 동선이 그래. 저도 압구정인데 시댁이 반포예요. 엄마 아빠 댁이 상계동이에요. 어쩔 수 없네.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코스가 본의 아니게. 사실 그렇게 돼도 네. 약간 오해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1층이 장모님 집이에요. 3층이 처형네 집이에요. 네, 저희 집은 동부신동 멀잖아요. 여기가 중심이 약간 이쪽이네. 운전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그냥 그러네. 그러네. 엘리베이터 타고 연휴 보내고 오면 되는. 네. 근데 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명절이 되면 시댁을 먼저 가는 게 거의 당연시 여겨졌잖아요. 우리나라 50대, 60대 분들은 친정에 아예 가지도 못하는 명절을 보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어릴 때 좀 불만이었던 게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다 지나고서 얘기니까 외갓집 밥이 훨씬 맛있었어요 어릴 때.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래 사촌도 많아서 외갓집이 가면 더 재밌어요. 그렇지, 맞아. 근데 이제 명절이 만약에 뭐 4일이다 하면 아버지가 3일 하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먹어요. 맞아. 그냥 반나절 찍고 오는 게 나는 너무 아쉬웠었어요. 이거 불공평하다. 네. 아니 왜 옛날에 이렇게 시댁 가면은 꼭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빨리 가려고 막 며느리 마음은 급한데 막 어머니가 너 누나 오는 거 보고 가라. 막 이런 거. 누나가 또 되게 늦게 와요. 왜냐면 누나는 친정이라 안 와.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왜 나도 친정이 있는데 그런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 하기 쉬운 게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질문에 터져버려가지고 질문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질문 의도가 뭔가요? 왜 순서가 중요한가요? 네. 지금 MZ세대가 결혼을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은 남녀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 한 번도 남녀 차별에 대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그렇죠. 뭐 없다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그럼요.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녀 차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차별 없이 살자. 그래서 한 번은 시댁부터, 한 번은 우리 집부터. 좋네요. 현명해. 이렇게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맞네. 예, 얘기를 해서 결혼을 시작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시부모님께서 어디 친정부터 가냐? 말도 안 된다. 어디 며느리가. 이 세대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럼 근데 남편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좀 중간에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남자들은 우리 엄마가 안 된대. 그럴 수 있겠다. 그거 진짜 좀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안 된 데가 웬 말입니까? 지금 나이가 3, 40대면은 아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부인한테 나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많은 우리 엄마가 안 된대 해봐요. 해봐요. 우리 엄마가 안 된대 해봐요.
어머려, 나 말 안 떨어져. 쳐다봤어요. 소영 씨 표정 봤어요. 약간 한심, 약간 이런. 이런 남편들을 만나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마마보이 같이 느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유교적인 사상 자체가 항상 남아 선호 사상도 있었고 남자가 먼저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고가 이게 본의 아니게 계속 맞아요. 머릿속에 남아 된 있는 거야.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자,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명절 이거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오늘 상담 신청을 주신 분은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 시댁 갈 생각만 하면 온몸이 아파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펠품이 탑 카운슬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타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오늘 명절이 제일 무서워. 가기 전부터 아파요. 아팠던 데가 더 아프고요. 막 토해요. 이건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미 트라우마 있는 거야. 저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니 저희 팩할까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턱까지 저희 성호경 갖고 가요. 차를 잘 버티다 왔으면 좋겠다고. 버티다가 들어도 듣고 흘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하긴 가는데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왜죠? 시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신랑이 안 갈까 봐 저희 집 안 가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게 이제 명절이 제일 무섭다. 네. 죽을 각오를 하고 시댁에 간다. 자, 지금 말씀하신 사연자분이 이 시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사연자분 보니까 구토를 할 정도면 이게 심각한 얼마나 거죠. 괴로움이 네. 이게 몸으로 나타나겠어요. 원래 스트레스가 또 다 몸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이분은 지금 몸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특이한 게 그럼 시댁을 막 싫어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막 어머니 같이 팩할까요? 이런 것도 좀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살갑게 하고 싶으신 성격으로 네.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정도로 힘들면 사실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사례자분은 가요, 가기는.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이 사례자분 혼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감수하고 가는 거잖아요, 혼자만. 사실 명절이라는 건 축제 아닙니까? 그럼요.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고 담소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라고 있는 건데 야, 죽을 각오를 하고 시댁에 간다. 무섭다. 이런 표현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왜 이런 생각에 다들하게 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다 저 모든 게 다 싫어해요. 손발이 이상하다. 넌 손발이 왜 그렇게 생겼니? 막 이래가지고. 손이요? 야, 내 트집이네요. 손발 생긴 거 가지고. 아이, 그럼 신체 비하하는 거잖아요. 저건 안 되지. 제가 어르신들 봉사하거든요. 저희 수화도 어르신들 수화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수화할 때 농아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수화를 저 되게 잘한다 그래요. 선생님은 애교가 많아가지고 사랑받겠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으로 보이는데요. 나 사기쳤대요. 네? 뭘 사기를 쳐?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너 손이 왜 그렇게 생겼니? 네? 너 손발 이렇게 생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다. 무슨 말. 너네 엄마 아빠는 딸내미 손발이 이러는데 어떻게 시집 보낼 생각을 했니? 아니, 그게 이유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서 진짜. 손발이 이러냐는 건 그냥 다 싫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손발 이거 생긴 건 내가 타고난 건데 이거 못생겼다 그러면은. 비하하는 거잖아요. 이거 손 성형도 안 되거든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우리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남 회장할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얘기해요. 예. 너 이 옷이 뭐니? 옷도 거슬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 어머님 센스가 그렇게도 없니? 너는 왜 막 옷을 입어도 너는 옷을 이렇게 입니? 그렇게 입을 줄 모르니? 그게 맞아요. 싫은 거예요. 싫으면 다 거슬리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이거 맛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요리 같은 것도 좀 배워라 막 이러고 엄마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줬니? 막 이러고 가족까지. 근데 뭔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이상한 게 음식 뭐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너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니네 집에서 그렇게 이거는 그게 제일 불쾌한 거예요. 그럼요. 네. 이건 뭐 차라리 정말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뭐 너네 엄마가 그래. 이거는 그럼요. 정말 선을 넘으시는 거거든요. 늦게 일어나면 한번 쫓겨난 적도 있었거든요. 애 있을 때. 쫓겨난다고요? 7시에 일어났다고 쫓겨났어요, 명절. 아 거짓말 진짜로요? 말도 안 돼. 너 지금 몇 시인데 나올 생각을 안 하니? 어? 헐. 잠이 오니 지금? 아휴. 어르신들이 4시 반에 일어나요. 달그락달그락 거리는데 안 일어났다고. 근데 그때 애가 어릴 때였거든요. 3살 때인가 4살 때. 근데 애가 아파가지고 늦게 잤어요. 일어나려고 딱 했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잠들은 거예요. 아니 아기를 키우는데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도 아이를 키워보셨을 텐데. 아니 그것도 아침 7시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이렇게 벼르고 있으셨던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다고 쫓아낸 거예요? 네, 이것저것 다 재료 사갖고 갔는데 다 하나도 못 먹고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 쫓아냈어요. 와. 야, 좀 심하다. 같이 쫓아냈네. 그래도 전화통화하고 잘 지냈냐 막 우리 아들 말 되게 안 들었지 막 이해하고 막 이러고 아들 욕도 같이 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상한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시부모님도 엄청 엄마라 많죠. 그러라고 그러고 딸처럼 하는 분이 있고 그런 게 부러워요. 근데 요즘에 진짜 어떤 시대인데 아니 늦게 일어났다고 쫓아낸다는 거는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애가 어머니가 있고 예. 아침 7시인데 쫓아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몇 시에 일어나요? 아, 저 9시요. 약간 쫓겨날 만한데? 아니, 왜냐면 나 쫓아낸 것 같잖아요. 나 9시에 일어났다고. 난 자야죠. 아기를 12시에 잤는데. 심지어 지금 애가 아파서 밤새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황인데 그럼요. 늦은 것도 아니고 아침 7시 전에 내쫓았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그럼요.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오히려 더 자라, 더 자라. 애는 애 때문에 힘들었지라고 하시는 게 정말 그게 또 정상인 어린애, 것 예. 같아요. 그게 아까 전에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선을 겁니까? 많이 넘으시는 와. 시어머니신데. 아무리 싫어도 할 말이 있고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이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과 행동. 이 영상을 잘 보시면요. 이 어머니는 며느리가 밉잖아요. 네. 그럼 쫓아낼 때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며느리요. 며느리만. 근데 여기는 아들. 아들도 쫓아내고 왜 그러죠? 보편적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만 쫓아내는데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라던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그닥 많지 않은 부부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 아내분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정도면은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희생하는 느낌으로 맞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답답하다. 또 마음에 걸리는 건 시어머니가 아까 사기를 쳤다. 네. 우리 집안에요. 네.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 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련님이 저 결혼하고 3년 뒤에 멀리 갔어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멀리 갔다고. 어머니도 상처가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로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네요. 이게 도련님이 돌아가신 거랑 며느리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어찌 됐건 간에 그 모든 어떤 분풀이 대상을 며느리에게 좀 푸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뭐 집안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받았을 충격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안 좋은 일이 다 며느리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쉽게 얘기하면 종로에서 빵 먹고 남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딴 데서 열받고 지금 며느리한테 그런 거예요? 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나 고부 갈등이 있는 집을 보면 시어머니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가정 환경이 편안하지 않고 화가 많이 차 있는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 방금 애교가 굉장히 많으신 며느님이시잖아요. 네. 그런 며느님이 와가지고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텐션으로 어머니 했을 때 그쵸, 너무 다른 이 며느리를 맞으면서 오는 이 마음의 불편함들.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위해서 이 며느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화풀이의 대상자를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 가족 말고 며느리. 그렇죠. 내 나를 가족에게는 맞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며느리에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며느리도 가족 아니 아니에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며느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좋은 덕분인 일이 거죠, 생길 그러니까. 때는 본인들이 잘 된 거죠. 예. 와, 근데 참 우리나라 이상한 잘못된 이런 미신 같은 맞아요. 사람 잘못 들이면 집안이 뭐 안 좋다.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참고로 네. 그 결혼하기 전에 지금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면 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난 진짜 사랑으로 그런 거 다 믿지 마라.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우와, 멋있다. 그리고 딱 결혼했거든요. 네. 아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숨 안 쉬고 살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사실 이성적인 부부간의 결혼이나 이런 걸 방해한다는 게 참 답답해요. 맞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네. 예.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어찌됐건 간에 명절에 그런 일이 있고 본인도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아내를 두고 남편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남편이 너무 답답한 게 이 상황을 봤을 때 같이 쫓겨났어요. 서로. 그렇지 않아요? 네. 아기가 생기셨나 봐요. 시험관으로 어렵게 또 아이 얻으셨네. 진짜 힘들게 나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신랑이 아예 없고 관계도 없다고. 인공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형정자가 되게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시험관으로 났어요. 제가 하도 어머님이 막 뭐라 그러니까 남들은 결혼하면 쉽게 낳는 게 애인데 애도 못 낳고 꼭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애를 낳니? 근데 이제 본인 아들의 그런 상황들은 무슨 말씀? 고마워해야지 며느리한테. 처음에 제가 따졌었어요. 어머니 제가 하늘을 닿아야 별을 따지 제가 성모님도 아닌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참. 애 아빠가 기형정자라서 그래서 애 갖는 게 힘든 거라고요. 잘했다. 아니 지금 우리 아들 때문이라는 거니? 맞아요. 무슨 소리니? 네가 약해서 얘를 못 낳는 거지. 얘가 어딨어 지금? 그다음에 막 따졌어요. 저도 예쁜 옷 다 안다고. 근데 안 맞는데 어떻게 입고 어떻게 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질질질 끌려나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신랑이 끌고 나갔어요. 뭐 편 들어주려고 그러나? 일단 끌고 나온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좀 조용히 살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원래 저렇게 말하는 거 알잖아. 좋은 거. 아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치, 알고 어머니가 있죠.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너는 나랑 사는 거지 엄마랑 사는 거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고. 아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제가 안 가면 신랑도 저희 집에 안 갈까 봐 저는 이 악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그러는데 잊으려고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기가 싫어요. 아니 저는 남편분이 좀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내심 있게 네. 데리고 나와서 했는데
오히려 약간 반대였네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이러는 거 다 알잖아. 이런 얘기는 제일 무책임. 결국 맞아.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들이기 때문에 외면해도 되는데 며느리는 또 최소한의 본인 할 도리가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원래 그런 거 알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그치. 써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 이거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를 회피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시월드 문제는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은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전쟁터인지 알면 준비해서 갈 텐데 전쟁터인지 몰랐잖아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방패인 줄 알았지. 남편이 딱 되니까 남편이 투명 인간이에요. 내가 활 다 맞아. 네, 방패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남편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네. 예, 간단하게 나눠보면은 네. 제일 첫 번째는 허수아비 형 남편이 있어요. 그냥 서 있어요. 보시는 데 무슨 말인지 확 와닿네요. 확 알았죠. 이 남편의 그 행동은 시댁 식구 누구도 남편의 말을 들어줄 확률이 없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와서는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도움이 안 되죠. 또 두 번째는 남의 집 불구형 남편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진짜 남편들은 너무하네요. 아내에게도 화를 내고 어머니에게도 화를 내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자기 일이 거지. 아니니까. 또 세 번째 유형의 남편은 정말 찌질한 유형의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남편들은요 어머니 뒤에 숨어 있어요. 뭐야? 그래서 아내를 같이 공격해요. 뭐야? 이런 유형의 최악이다. 남편하고는 살기가 굉장히 살 수 어렵겠는 아, 그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진짜 이런 상황에 사시는 진짜 며느리분들은 막 진짜 속이 터져 나가겠네요. 특히나 지금 마지막 같은 케이스는 어머니 뒤에 숨었다. 와, 미치지.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내를 되죠?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때려줘야죠. 때려줘야죠 진짜. 예. 자, 무엇보다 정말 가슴 아프고 며느님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연자 직접 연결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께서 좀 함부로 우리 며느님을 대하셨나요? 아니면 시동생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음식도 잘 못하고 그럴 수 많이 있죠.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웃으면서 전화하면 어머니 했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웃냐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엄마한테 이런 것도 안 배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셨군요. 우리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며느님은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얘 조금만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모르려 줄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가서 어머니랑 팩도 같이 하고 그 식구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막 이러는 거가 저는 그거였는데 당장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그래도 노력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전 같은 것도 제가 해갖고 가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그 고기전도 그냥 또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해가면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시면 되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시킬 건 또 다 시키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 마음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명절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고 흘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또 모진 말을 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벌써 근데 워낙에 누적돼서 뭐 15년간 누적이라서 이제 딱 경직될 것 같아. 이게 또 쏘는 말이 오겠구나. 반복되는 것 같은데 참.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굉장히 뭐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억눌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풀으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이 우리 사연자님은 그동안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노력하신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며느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안 가면 안 되나요? 네,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명절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16년 동안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 16년을 더 노력하신다고 해도 이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용기가 근데 그런 용기가 필요한 필요해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의무와 모든 책임들을 다 해야지만이 그들이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은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설날 때 그때는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게 겁이 나시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시기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실하게 명절에 잘 찾아갔더니 저에게 친절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욕을 얻어먹을 거라면 내가 편안하고 욕먹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친정 부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정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요, 딸이 편안하고 안전한 걸 더 원하세요. 절대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딸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친정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시댁을 간다,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착하고 네, 효녀예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모님한테 나의 행복한 모습, 부모님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본인만 지금 소가리를 하시는 것이 힘든 거예요. 시댁에 오래 안 간다. 이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 남편이 처가에 안 와도 우리 처가에 안 와도 된다. 이런 마음을 드시고 한번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같은 거는 싸갖고 가서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사연자님,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야, 진짜 착하신 분이다. 여기서 갑자기 전이 얘기. 깜짝 놀랐어요. 사연자님 은마상가 지하 가면 저는 우리보다 더 맛있게 해요. 그냥 그런 거 보내시고 전이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전이 중요하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연자님이 가끔은 한 번쯤은 저는 요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용기가 필요하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용기가 장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내 편이 아니잖아요. 네. 맞죠? 우리 며느님은 지금 남편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말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좀 외롭고. 그러시구나. 네네. 그 집안 상태는 좀 어떠세요? 남편에게 혹시 집안 정리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지적 많이 받죠. 근데 하기 싫어요, 그냥. 네. 그치, 하기 의욕이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하루 종일 다른 활동을 하는데 왜 집에서만 활동을 하지 못하느냐. 그럴 거면 밖에 활동을 좀 줄이고 그렇죠. 집안 예. 활동을 좀 왜 에너지가 하자. 집에만 없냐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아내로 옹호하기에는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정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게 뭐냐면 정리정돈이에요. 자, 정리는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걸 구분하는 거고요. 정돈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일상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정리정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하고 함께 했을 때 좋은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리정돈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는 첫날은 현관을 정리하세요. 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현관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안 현관이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맞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 주부로서 또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면 남편이 우리 아내하고 살아가는 게 내가 되게 좋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걸 느끼게 된다면 분명히 엄마하고 관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남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남편과 우리 가족을 조금 더 잘 케어하셔서 조금이나마 조금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남편으로 만든 상태에서 다음 명절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신랑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안 갈까? 네, 안 가시려고 하는 거는 실은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셔도 남편 입장에서는 가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에서 이것도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라고 참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보다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손발이 얘기하면 어머니 네. 작은 것보다 나아요 이러고 네. 그렇게 연습을 엄청 연습하고 보다는 네. 내가 이거는 하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를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께서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좀 행동을 빨리 하셔가지고 빠르게 하시고요.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어머니가 다시 쫓아내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나올 용기로 안 하실 용기가 있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남은 시간 동안에도 계속 갈등하고 계속 힘들고 또 나는 계속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이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지금은 본인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상처받지 않는 거, 그리고 본인이 아픈 거 싫잖아요. 상처받기 싫고 아픈 거 싫으면 어떡해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호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연자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남편과 아이, 이 가족이 먼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나마 힘든 마음의 위로의 대화가 됐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거부라는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뭐 모든 사람도 긴장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남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긴장이 되는 그런 주제거든요. 두 여자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남자들은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요, 진짜. 막 등골이 오싹해지고.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네. 사실 여기 지금 현실 부부도 계시고, 우리는 부부 관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어머니랑 근데 되게 좋거든요, 관계가. 뭐랄까,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은 느낌? 어머님도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전 되게 편하거든요. 오상진 씨가 좀 이거는. 저는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근데 맞아요. 남편 역할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 남편이 역할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네, 저희 남편은 전달하거나 전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남편이랑 다이렉트로 다 통화하고 그리고 저한테 잘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 그 중간 역할이 좀 진짜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잘 순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되게 이게 중요해요. 잘못 전해서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시청한 분은 과연 어떤 고민으로 사연을 주셨을지 헬프미 탑 카운슬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탑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일단은 시댁 문제가 가장 크고요. 신랑이랑 10번을 싸우면 물론 뭐 2번은 한두 번은 신랑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 시댁 문제거든요. 자꾸 제3자로 인해서 저는 저희 신랑하고의 사이도 멀어지는 지금 제3자요? 또 너무 스트레스고 지금 제3자요? 제3자?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자체가 굉장히 좀 유별난 스타일이기도 하고 저작권권 간섭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저랑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전혀 본인들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로 지금 공황 증상까지 온 상태거든요. 사연으로 이제 오디오로 함께 했는데 분명히 시어머니를 지칭한 용어가 좀 제3자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3자라는 표현을 쓸 때까지는 오죽하면 그럴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랑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시댁은 사실 몇 번 보지를 못했었어요. 엄마 막 이렇게 되게
친구하고 말 잘 통할 거다. 너의 이런 뭐 확진한 성격, 뭐 밝은 성격 이런 거 하고 잘 맞을 거다. 이렇게 결혼 전 어떻게 압니까 저런 사람이?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결혼식 전에 먼저 아기가 생긴 걸 알아서 좀 급하게 결혼 진행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드레스를 입어야 되겠고 저는 조금 빨리 서두른 케이스였는데 이제 근데 예정일이 왜 이렇게 빨라? 진짜 누구 애가 맞아? 아, 저런 말을. 제가 마치 무슨 다른 남자의 알을 가지고 이 집에 시집을 오는 것 마냥 내 새끼 애가 맞냐? 예정일 날짜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충격이네요. 아, 저런 말을 하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언행 자체가 너무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지나면서 되게 18kg, 19kg, 20kg 가까이 쪘었거든요. 그리고 창창이가 먹어가지고 살이 그렇게 쪘더라. 이거는 살찌고 왜 연락하노? 저는 항상 뚱뚱하다. 나는 저렇게 먹고 처먹고만 있네. 이런 말씀을 진짜 스스럼 없이 하시고 저보고 저기서 놀고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내 아기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고 일을 관두겠었거든요, 초기에. 그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아휴, 예. 옆집 며느리는 걔가 남산만 해도 직장 잘 다니고 있더라. 너는 어떻게 허한 날 누워가지고 먹을 생각만 하니? 이런 언행들이 정말 수백 가지거든요. 이런 막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근데 제가 어머니 저한테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니한테 뭘 어쨌는데? 니는 니 신랑하고 싸울 게 없으니까 나를 걸고 넘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전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아, 정말 우리 아이가 맞냐? 이런 얘기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꺼낼 얘기 수가 아니에요. 없는 얘기죠. 근데 시작 전부터 제가 보니까 아예 며느리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작점이 중간에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이 너무 대단해. 내가 허락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을 한다? 난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뭐 아이도 이제 임신한 채로 결혼하고 이런 게 그렇죠.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어떤 그 며느리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처음부터 전제가.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근데 거기서 시작돼요. 내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는 것부터 불만과 동시에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를 해야 된다. 하루에도 진짜 뭐 수십 통씩 전화가 오신 적도 있고요. 아 근데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왜 전화를 수십 통씩 할까요? 잔소리는 하고 싶거든. 저희가 보통 시댁 가고 거리가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산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저희가 상황이. 이제 멀리 산다라는 잔소리는 없어졌지만 가까이 삶으로써 노예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노예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새벽 6시에도 전화가 와요. 나 이거 못 찾겠어. 이거 찾아주러 와야 된다고. 이번 주 어디 가는데 그거 안 가도 되는 집에 들어와.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진짜 싫어요? 약간 전화 차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사례자분은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 자체가 이미 굉장히 떨고 계세요. 골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잘못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지금. 거죠. 네. 동서분은 아예 연을 끊으셨어요. 그 동서분이 그니까 시동생보다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 많은 거 싫다고 이걸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온갖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고 온갖 욕들을 다 들어먹었으나 저희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동서가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자해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생겨가지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때 이제 시동생이 깨닫고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다.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시동생이.
아예 그 아드님도 그냥 연을 끊으신 거네.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지낸다는 게 그분들은 늘 잘 지내셨으니까. 근데 저는 못 지내는 거잖아요. 그동안 또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구나. 야, 근데 진짜 저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진짜 제가 의자를 갖고 나와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랑한테 이렇게 많이 날려가지고 그 상황이 나중에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는 저도 진짜 내가 죽으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신랑은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너무 세게 잡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 제가 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때는 애를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제가 할 거라는 걸 저도 놀란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렸는데. 그래서 그때 나 아무 생각이 그냥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죽고 싶은 마음에 진심이고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선생님은 어떤가요? 실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보이나요? 예, 맞아요. 한 10여 년 정도 사신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그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상황, 이런 막말, 그냥 막 가슴에 새기면서 누적되고 이렇게 오다가 사실은 어떤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사실 암 환자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신체화 증상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분들도 속히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봐요. 이 사연자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사전에 심리 검사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네, 봤더니 너무 불안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기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거의 뭐 소진됐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서 사실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성향이 좀 있는 걸로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남편. 네. 남편 얘기가 남편. 남편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저도 계속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남편분이 지금 정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남편분의 사실 입장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남편분께서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대한 자기가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너한테 가는 연락까지 내가 차단을 해볼게. 최대한 오라고 해도 피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당해왔던 게 있으니 아마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본인 딴에는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번호 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뭔가 한다고 자꾸 한대요. 그 신뢰감이 다 깨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다 의심을 하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좋게 좋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된다 보면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러면 진짜 굉장히 혼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마저 엄마 편이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좀 내려놔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는 했었어요. 그냥 신랑은 잘하고 있는 거네. 잘하고 있네. 좋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풀리지 않고 쌓이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잘 지내다가 또 왜 저러는데? 막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터지면 잘 지냈었잖아. 왜? 뭐가 또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받아. 눈치가 또 없네요.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신랑도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생각할 때 아니에요. 본인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랑 그게 되게 너무 오랫동안 부모님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어서 이제는 아예 세뇌가 된 그 상태를 넘어선 것 같거든요. 신랑도 답답해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자기 연애에 문제가 있고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 자기도 답답해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아내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뭐 100% 외면하지는 않으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해결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남편의 중간에서 역할이 너무너무 진짜 답답하고 그렇죠. 속상한 게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노력하는 게 아닌 그 남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 살리려면 중간에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상담 신청을 해주신 사연자와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한 닥터 T 탑 카운슬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좀 어려운 연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이번에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네. 그 말씀 중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심리적 지배예요. 또 아드님은 거기에서 정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분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의 단어를 사용한 마음까지 지금 이해가 됐고 시부모님 부부 관계는 며느님 보실 때 어떠세요?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거의 제가 신랑한테 듣기로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사실 몽땅 다 투사가 이 며느님 쪽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너무 피해자신 거예요. 그렇구나. 왜 화풀이 대상을 며느리한테 간 거죠? 화풀이로?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만만해도 건드릴 수 없는 성향의 며느리가 있고 이게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며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이 방송을 남편분하고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보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신랑 성격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노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대화하는 거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신랑은 했던 얘기를 왜 한다든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식이어서 저는 대화의 방법에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를 좀 접으시는 게 나아요. 저 정도의 막말이 막 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나다로 좀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사실 좀 불편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지금 막말인 건지 괜찮은 건지 별로 이렇게 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할머니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잘하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또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되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었고 우리 신랑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했었던 것도 컸었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사례자님? 네. 친정 엄마를 봐서라도 이제는 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정 엄마의 목까지, 엄마 마음까지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지키는 그런 말씀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한테 당당하게 내가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를 어머님한테 예의만 갖춰서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착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앞으로 이제 힘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조금 우리 사례자님 자신한테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혜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요, 사례자님이 자녀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자녀도 어디 가서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머니하고 며느님의 갈등으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부 갈등이 표면화된 걸로만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부 갈등은 그냥 현상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것은 부부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 보면 고부 갈등인데 고부가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부부 갈등이라고 해서 부부가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게 뭔가 싶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봤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면으로는 고부 갈등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며느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 당사자들이 안 돼요. 부부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시작을 하죠? 남녀 관계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남녀 관계 문제와 우리 부부의 남녀 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또 새로운 접근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못 풀고 있었네. 그리고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 단단해지고 괜찮아지면은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은요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정말로 진짜 부부 중심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 시어머니 부부의 문제보다는 우리 부부의 문제고 또 우리 부부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나의 의사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작부터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화 정말 감사합니다.